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가장 오랫동안 품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왜 어떤 아이는 잘 풀리고 어떤 아이는 유독 막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품에서 자라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어떤 자식은 술술 풀리며 살고 어떤 자식은 자꾸만 넘어지고 돌아서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부모로서는 마음이 무겁고 속이 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 아이가 부족한 걸까? 왜 유독 이 아이만 이렇게 막히는 걸까? 그런 질문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 자식과의 관계에도 조심스러움이 생깁니다. 기대와 현실이 멀어질수록 실망도 깊어지고 어느샌가 그 아이를 대하는 눈빛과 말투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본다면 어떨까요? 왜 이 아이만 안 풀릴까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 이 아이와 나는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전혀 다른 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냐바라밀 다심의경에서는 모든 삶에는 각자의 그릇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그 인연만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지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단지 그 아이가 가야 할 길 중 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는 것은 삶의 한 장면이고 인생 전체의 흐름은 그 아이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방향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지금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고 조급해합니다. 능인경에는 싹이 늦게 트는 씨앗일수록 깊이 뿌리 내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은 그 아이가 더 깊이 내면을 다듬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없다고 해서 그 삶이 정체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과 싸우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교경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마음의 흐름이 바른 자가 진짜 깨어있는 자라고 합니다. 자식이 실패를 겪고 있을 때 부모는 쉽게 걱정하고 두려워지지만 그 시간을 지켜보는 부모의 태도야말로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운이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어떤 복잡한 사정과 내면의 파도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이나 성공만으로 삶의 깊이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우경에는 삶은 바람 같아 보이나 그 안엔 무거운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겪고 있는 막힘은 일시적인 굴곡일 수도 있고 그 굴곡이 오히려 아이를 성장시키는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문제라고 단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해결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아이는 숨이 막히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법지경에서는 마음이 서두르면 관계는 어긋나고 기다리는 자는 그 기다림으로 사랑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바로 그 기다림이고 지금 이 아이의 걸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생명도 똑같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나무에서도 꽃이 피는 시기와 방향이 다르고 같은 강물도 흐르는 속도와 깊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식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도덕이 아니라 각각의 자식이 가진 리듬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장비경에서는 같은 물이라도 바위에 부딪히는 물과 연못을 채우는 물의 쓰임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모든 자식에게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의 다름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부정은 아이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힘마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자라고 어떤 아이는 부딪히며 자랍니다.
어떤 아이는 스스로 터득하고 어떤 아이는 오래 실패한 뒤에야 자기 길을 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느냐입니다. 지금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식도 언젠가 자기 속도대로 자기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누군가가 다그치지 않고 지켜봐 줄 수 있다면 아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덜 흔들리며 걸을 수 있습니다. 42장경에는 부디 흔들리는 이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 곁에 앉아 그 떨림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아이의 시간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지금 그 아이가 처한 현실을 문제 삼기보다 그 아이 곁에 머무는 것 자체입니다. 왜 이 아이만 이럴까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그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누구나 언젠가 자기 삶을 받아들일 시기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때까지 자신을 정돈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지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그 아이의 인생 전체의 한 구간일 뿐이고 그 구간이 길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비교가 아닌 수용으로 완성되며 기다림이 깊을수록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자식이 여럿일 때 부모는 종종 비교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한 아이는 순탄하게 잘 풀려가고 다른 한 아이는 자꾸만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를 반복하면 부모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풀리는 자식 하나가 부모의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그 아이에 대한 걱정과 실망과 안타까움이 반복되다 보면 나머지 자식들과의 균형도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이란 자식을 향한 애틋한 정이기에 누가 더 낫다거나 덜 사랑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풀리지 않는 자식을 향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조언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아이는 부모의 시선 속에서 점점 움츠러들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눈빛과 표정과 어조 속에서 자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단정짓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도우려는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부족함을 짚어내고 방향을 제시하려 든다면 아이는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감각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잘 풀리는 자식에게는 믿음을 주고 안 풀리는 자식에게는 걱정을 더 많이 쏟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태도 차이가 곧 존재에 대한 판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결과의 차이를 사랑의 온도 차이로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든 자기만의 삶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길을 찾고 누군가는 몇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야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조용히 걸어가고 누군가는 돌아서 가며 배우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싶겠지만 그 중심은 부모가 대신 세워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은 자식이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다정한 시선을 보내주는 일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보다는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뢰는 자식의 내면에서
아주 오래 울리는 소리로 남습니다. 그 신뢰는 자식이 앞으로 인생의 여러 굴곡을 만나게 될 때도 스스로를 버티게 하는 기둥이 됩니다. 반대로 그 신뢰가 의심이나 걱정으로 덧씌워지면 자식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늘 부족한 걸까라는 자기 판단이 생기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이미지는 아주 오랫동안 자식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흔들릴수록 더 깊은 수용을 연습해야 하고, 자식의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더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아이가 자기 속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풀리지 않는 아이에게 더 많이 개입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개입이 자식에게 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다가간다면 그 아이는 점점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고 관찰자가 될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간절함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고 무엇을 해도 비교가 되는 마음 속에서 자식은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 아이는 이미 세상에서 여러 번 좌절을 경험했기에 부모에게마저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말도 줄이고 표현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감추게 되면 오해는 쌓이고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가감은 조언이나 간섭의 형태가 아니라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태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자신을 바꾸려는 말보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침묵에서 더 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부모가 불안해서 하는 말과 부모가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은 자식에게 전혀 다르게 전해집니다. 지금 풀리지 않는 자식이 문제라기보다 부모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더 본질적인 물음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풀리든 막히든 그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하고 사랑의 방식은 결과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부모의 태도가 자식의 삶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한참을 돌아서야 제 길을 찾고 누군가는 실패를 반복한 후에야 자기 속도를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부모가 그 아이의 편에서 함께 숨을 쉬고 있었느냐입니다. 잘 풀리는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 되지만 안 풀리는 자식은 부모가 수용을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그 수용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한 자식만 유독 삶이 더디고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부모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키운 건 아닐까? 다른 자식에게 더 많이 주었나? 아니면 이 아이에게 덜 보살폈나? 그런 자책과 회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만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별개의 인격체이며 각자의 타고난 기질과 삶의 속도는 부모의 영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환경과 양육의 방식은 중요한 바탕이 되지만 그 바탕 위에 어떤 방향으로 삶이 펼쳐질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는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현재 상태가 부모로서 실패한 결과는 아닐 수 있으며 그 아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기가 전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풀리는 일이 나중에는 꼭 필요한 고비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치를 머리로는 알아도 부모로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건 당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말로 다 하지 못할 무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자식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간절할수록 부모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이미 무언의 책임을 느끼게 되고, 그 책임은 때로 자책이나 회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식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겪어야 하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깨달음과 기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짧지 않으며, 때로는 남보다 더 많은 실패와 고통을 거쳐야만 비로소 자기 중심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말로 된 격려나 해답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있다는 조용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말보다 강한 기운으로 아이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자식이 스스로를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음은 오래도록 작용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가 다르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고, 누군가는 조용히 안으로 깊어져 갑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전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얼마나 늦느냐가 아니라 그 길이 그 사람에게 진실하냐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의 결과로 자식을 판단하게 되고, 잘 풀리는 자식은 괜찮은 아이로 안 풀리는 자식은 문제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변화하고, 결과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평생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려움을 깊이 겪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더 깊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지금 안 풀리는 자식을 대하는 방식은 그 아이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따뜻하게 안아준 기억은 자식이 고단한 인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지지가 됩니다. 반대로 지금의 실망과 비교가 반복된다면 자식은 자기 삶을 부정하는 데 익숙해지고 남과 끊임없이 자신을 견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항상 불안하고 자존감은 쉽게 흔들립니다.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강한 지지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누군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을 다시 열게 됩니다. 자식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는 태도를 거두고 그 아이의 삶 전체를 믿어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부모와 자식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건너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정답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자기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믿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결국은 자식의 막힌 삶을 천천히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오랫동안 한 자식에게만 머물게 되면 부모의 마음도 지치고 자식과의 관계에도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피하고 싶은 감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의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자책으로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반발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엇갈린 마음이 쌓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 벽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내려놓기 전에는 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만 안 풀린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시선은 점점 무거워지고 자식은 부모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식이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듯 모든 자식이 같은 때 삶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란 때로 아주 늦게 피는 꽃을 위한 시간도 만들어 놓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초조한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자식에게는 아직 다지지 못한 뿌리를 가꾸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붙잡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조용히 지켜봐주는 일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맹목적인 응원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 시선만으로도 자식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부모가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자식의 삶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그 길이 멀고 험해 보여도 당신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다른 자식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이 아이만 이런 걸까? 정말 이 아이만의 문제일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식과 삶을 하나의 답으로 규정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문제처럼 풀리는 것도 아니고 정답처럼 맞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모호함 속에서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자식이 그 여정을 잘 해내도록 부모가 옆에서 조급함을 거두고 신뢰를 더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동행입니다. 풀리지 않는 자식이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는 지금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언젠가 그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그 시간을 견뎌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흔들어 깨우는 사람인가입니다. 부모가 조용히 곁을 지켜줄 수 있다면 자식은 언젠가 스스로 일어섭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외로움은 비교와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른 자식과 비교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지금 이 아이의 고유한 속도와 색깔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비교를 멈추고 이 자식만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도 자기 삶을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끝없는 기대가 아니라 깊은 기다림으로 아이를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시간보다 더 멀리 닿게 됩니다. 풀리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건 문제이기보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로 남고 싶은지를 다시 묻는 기회. 내가 진짜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온전히 보고 있는지를 점검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자식만 안 풀리는 듯한 상황은 부모에게도 삶의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그 아이가 잘 되었을 때만 기뻐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되지 않아도 여전히 곁에 있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당신이 보내는 시선 하나, 말 한마디가 그 자식에게는 다시 걸어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묻지 마십시오. 왜 너만 이러냐고 묻기보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라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문제를 풀지 않아도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40대였습니다.